반갑습니다. 이지원입니다. 자, 오늘도 아침 생각 책 씹어 먹기 변함없이 또 하루 시작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또 의미 있는 루틴 여러분하고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오늘은 제가 제주도를 갑니다.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 가는 날도 변함없이 아침에 미라클 모닝 했고요. 자, 이제 여러분하고 또 아침 생각 한번 같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서둘러서 좀 끝내고 어떻게 됐든 나머지 포스팅도 좀 하나 올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은 조급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는 좀 짧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34페이지. 이제 저번 시간에 걱정에 대해서, 걱정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고, 삶의 의미와 목적 부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이제 어려운 거는 없는데, 일단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의 이제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거기에서는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일단 목적이 없다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사는데 의미가 없다거나 목적이 없다면 그것 또한 그냥 좋으면 되는데, 그냥 편안해야 되는데, 뭔 목적을 두고 삶의 의미를 두냐, 편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왠지 뒤처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진짜 없으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행복 지수는 또 높아지는 거겠죠. 혹시 활력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가? 여기 특효약이 있다. 즉시 자리에 앉아 앞으로 1년 동안 할 일을 10가지 목록을 정리해서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게 끝맺음에 대해서 나오네요. 끝맺음에 집착하는 행위. 끝맺음에 집착하는 행위가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의 세 번째 원인입니다. 인간에게 왕성한 충동성이 있어서 일을 완수하거나 목표를 성취하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낀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즐겁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끝맺음이라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저의 옛날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완벽.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가 이렇게 끝이 나야 편했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이 끝맺음이라는 것도 이제 여기서 표현을 그렇게 해주니까 그렇겠구나. 이게 나아가서는 그러한 어떤 완벽주의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끝맺음, 그 마무리를 못하는 거에 너무 올인을 해서 몰두를 하면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여기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맺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신경을 이 끝맺음에다 너무 두면 과정도 있고 만약에 미완해 어떤 다 끝내지도 못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끝맺음이라는 데 그냥 너무 꽂혀가지고 하면 이러한 느낌이 든다라고 해서 예예요. 그러니까 이게 끝맺음과 연관된 건 아니고, 어떤 유명한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것 같으면 판결이 나는 날 커다란 시가를 들고 법정에 들어갔다. 그 담배 그 시가 있잖아요. 그리고 검사가 배심원들에게 유죄를 요청하는 최종 변론을 시작하면 그 시가에 불을 붙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가 끝이 타들어가서 생긴 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매달려 있었는데, 그때부터 배심원들의 시선은 검사가 아닌 재에 집중이 되었다. 변호사가 시기를 잡고 있는 손을 흔들면서 검사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반대할 때는 시가 끝에 매달린 재가 곧 떨어질 것만 같았다. 배심원들의 모든 관심은 검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점점 더 길어지는 시가 끝에 집중되어 있었다. 검사 이야기가 끝나면 변호사는 피우던 시가를 재떨이에 놓고 일어나서 최종 반대 변론을 했다. 그리고 판결은 대개 무죄로 나왔다. 배심원들이 떠난 뒤 변호사는 8cm나 되는 재를 지탱했던 가는 철사를 시가에서 빼냈다. 바로 그 철사가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비밀이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시가 끝의 재를 보는 긴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배심원들은 검사의 최종 변론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던 것이다. 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환기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끝맺음이라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면 중간에 잃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경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긴장하고 초조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모든 신경이 엉뚱한 곳으로 가게끔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여기서 들어주고 있는 거고,
그러한 끝맺음을 못하는 것들이 그대로 다 이제 여러분들 스트레스도 다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3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그냥 몇 가지 좋은 말만 있는 것만 읽어드릴게요. 끝맺음에 집착하는 행위의 또 다른 형태가 미완의 관계다. 그래서 미완의 관계란 아직 내 마음속에 정리가 덜 된 상태. 그러니까 다 끝나지 않게 깨끗하게 좀 정리가 끝나서 딱 치워야 되는데 그 정리가 안 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끝맺음에 집착하는 행위의 해결 방법은 일을 시작하면 마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자기 절제가 요구되지만 이를 완수하는 즉시 에너지, 열정, 자부심 증가라는 보상을 받는다. 자신에 대한 느낌이 좋아지고 긍정적이 된다. 끝내지 못한 업무가 머릿속에 남아 생기는 스트레스가 즉시 없어진다. 이제 완성을 했을 때,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그러니까 끝맺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끝맺음이 나쁘다라는 인식이 아닌 끝맺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끝맺음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힘들지만 끝내고 나면 굉장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 끝맺음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강박이나 집착처럼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어떤 단계가 아니라 과정도 좀 중시하고 미완의 어떤 그 끝맺음을 통해서도 어떤 여러분들이 시원스럽게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자기 통제 능력, 자기 절제 능력, 굳이 끝낼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제 능력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 이제 예를 다시 들어요. 어떻게 됐냐면, 이 한 직장에서 다녔던 어떤 임원이 그 직장을 이제 어떻게 됐든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를 당한 거예요. 약간 좀 안 좋게 해고를 당한 거겠죠. 그래서 그 안 좋게 해고당한 게 부당하다. 그 회사가 부당하니까 나는 소송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변호사, 이제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 여자 그 분한테 물어요. 그쪽 변호사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50%가 좀 넘는다.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느냐. 2년 정도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라면 그녀에게 어떻게 조언하겠는가? 당신이 그녀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그녀에게 이 문제는 그만 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했다. 2년이나 소송의 인질이 되기엔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다. 그동안 그녀는 화면이 정지된 영화처럼 삶을 보내야 하는데 이 세상의 무엇도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크게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어떻게 됐든 상황 판단이 이제 뛰어나니까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 소송을 하기를 포기를 하고 했더니 그녀를 잠깐 만났는데 표정이 밝고 활기차 넘쳐 보였다. 자, 이제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이 부분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한 이게 뭐죠? 끝맺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무리를 할게요. 상대방에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면 그가 누구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 자, 이 여성분에 빗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에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면 그가 누구든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 사랑이든 존경이든 돈이든 자녀 양육권이든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없다면 누구도 우리를 불행하게 하거나 화나게 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사람과의 관계 맺기는 완성이 되고 끝맺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시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분쟁, 법적인 분쟁, 그 사실은 긴 분쟁 같은 경우엔 마음에 그걸 끌어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싸움은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그런데 그 확률이 적은 그냥 나의 화풀이, 나의 분노로 인한 어떤 판단 오류로 인한 어떤 그러한 행동들은, 그러한 다툼이나 싸움들은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아깝지 않습니까? 응? 여기도 그분 얘기 나오잖아요. 2년이라는,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여러분 진짜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충분히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참 이거랑 좀 닮았네요. 자, 어제 했던 후회를 지울 수 있는 건 오늘밖에 없어요. 그 후회에 오늘을 허비를 주지 말라고. 왜 오늘을 어제에다 줘요? 오늘을 살아야지. 응? 어제 후회하는 걸 갖고 오늘 붙잡고 있으면 오늘도 어제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을. 어제 후회 이런 것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어제 뭐 미라클 모닝 못 일어나셨으면 그냥 오늘 하시면 되지 뭘. 그리고 오늘서부터 다시 1일 너랑 다시 1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든 꾸준하게 자꾸 하다 보면 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렇게 아침에 5시간, 4시간 동안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콘텐츠들은 거의 하루에 다 생산을 해내고 그거 이제 부족한 거 더 하고 그러면 뭐 좋죠. 뭐. 자, 이제 다음 장 338페이지는 실패의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패의 두려움. 자,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 자,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도 오늘 영상이 잘 안 찍어질 것 같아. 시작 안 했으면 이 영상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실패를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데 처음에 막 시작할 때는 이런 생각이 안 잡혀요. 저도 다시 했던 것들을 다시 책을 잡고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그때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기가 풀려져 나가는 거지 처음에는 저도 어리숙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매일 반복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어떨까요? 그렇죠. 저는 달라져 있겠죠. 그럼 많은 관众앞에서도 저는 강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얼마나 많은 걸 얻은 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매일 매 순간을 극복을 하는 거죠.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오히려 맞서면 두려움은 약해진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 그것은 점점 커져서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자, 여러분들 어제 제가 글쓰기 방에서 글쓰기 오픈방에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었죠. 여러분들이 두렵죠. 왜 해보지 않았는데 왜? 그 두려움의 원인은 실패란 말이에요. 내가 못 쓰면 어떡하지? 내가 쓰기는 썼는데 그걸 이행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은 빨리 극복을 해야 된다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여러분에게 거꾸로 스트레스도 되고 그 실패를 두려워하는 게 부정적인 감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 벗어나는 건 좋아요. 용감한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용감한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닌 여러분들 저도 두려운데요. 저도 매일 영상 찍으면서도 두렵고 하루 글 쓰면서도 두렵고 아침에 일어나서 걷는데 미라클 모닝도 못할까 봐 두렵고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을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 첫 번째는 확신의 힘입니다. 확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 이까짓 것 왜 내가 못하겠냐. 그런 확신의 힘이 무척 중요하다는 얘기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면 용기라는 느낌이 따라온다. 그리고 용감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여 자기 감정을 통제하여 내 감정을 내가 통제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란 말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그리고 여기 체크를 3개나 한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일어난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자. 그리고 다시 내가 성공한다면 얻을 최고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물어보자. 대부분 최악의 결과는 아주 적을 것이고 최고의 결과는 대단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만으로도 성공을 향한 첫발을 내딛게 된다. 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최악의 결과와 최선의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많아요. 최악의 결과보다. 그런데 최악의 결과가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실체적인 두려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위험보다 두려움이 실제적인 위험보다 위험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
실패는 우리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교훈을 방법일 뿐이다. 이제 어떻게, IBM의 토머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실패란 없다. 실패는 우리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교훈을 배우는 방법일 뿐이다. 실패란 건 없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매번 인생에서 실패한다.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대항하는 습관을 개발하여 그것을 성품으로 굳힌 사람들이다. 자신의 꿈을 향하여 자신 있게 전진하고 마치 실패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다. 실패란 더 지혜롭게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일 뿐이다. 실패란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이런 말 좋잖아요.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 자, 다음에 이제 5번째, 이런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발생시키는 5번째 원인이 바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라면서 이제 A타입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저는 크게 공감을 못 하겠고요. 어떻게 됐든 무언가 거절당하는 두려움. 이제 이 부분만 이제 읽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343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자신에게서 A타입의 행동 중 이런 쭉 얘기하면서 이 극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하면 거절당할까봐 굉장히 어떤 강박, 이것들을 벗어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거 이제 그 이전에 자기 개발도 그렇지만 미라클 모닝도 연결을 할 수도 있고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 부분. 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A타입의 행동을 극복하려면 먼저 외적인 성과로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외적인 것. 평화는 오직 내부에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한다라는 이 부분도 자기주도적이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내가 아닌 외부적인 요인으로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만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의 내부만, 여러분 마음만 한번 뒤집어서 먹으면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외적인 성과로는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평화는 오직 내부에 자리 잡고 있다. 자, 아까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넘어가면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그거네요. 두 번째가 더 이상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고 단호하게 내가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 이렇게 안 살을래. 딱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마음을 딱 뒤집는 거죠. 자기 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긴장을 풀고 여유 있게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잠시 멈추는 것이다. 매일 20분씩 2번 이상 휴식과 명상, 침묵하는 시간을 갖자. 점심시간에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저히 바빠서 쉴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가장 휴식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니까 이 약간 A타입, 약간 강박 같은 이런 거에 휩싸여서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데, 그런 행동을 극복을 하기 위해선 잠깐 짬이 내서 여러분들의 쉽게 힐링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언가 여러분들 마음에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강박적인 행동과 일중독증, 그러니까 A타입이라고 불리는 강박적인 행동과 일중독증이라는 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면서, 일중독이 뭐냐라고 해서 여기서 일중독이 좀 나쁜 건 줄 알았더니 여기서는 좀 좋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일중독증은 완전히 다르다. A타입과. 그들은 통제의 중심이 내부에 있다. 일중독증인 사람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일을 한다. 자신의 일에서 엄청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낀다. 매일 10시간, 12시간, 14시간씩 일주일 내내 휴일도 없이 일을 하지만 A타입과는 다르게 일주일이든 하루든 일주일이든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휴가를 가서 일을 완전히 잊고 지내기도 한다.
일 중독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하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적개심, 분노, 원한 등이 없다. 자신의 일에 열정과 흥분을 느끼며 보통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진심으로 즐기는 일을 한다. 일 중독증과 A타입 성격의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자신의 일을 얼마나 즐거워하는가이다. 자, 이제 정직하게 스스로를 들여다보자. 여러분은 일 중독증인가? A타입인가? 인생의 성공은 이 질문에 얼만큼 정직하고 정확하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질이 달라진다. 이거를 미라클 모닝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이. A타입처럼 미라클 모닝을 하는 사람과 일 중독증인 것처럼 미라클 모닝을 하는 사람. 일 중독증인 것처럼 자신이 정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일을 하며 미라클 모닝을 하며 자신의 일에서 엄청난 만족감과 즐거움, 미라클 모닝을 하면서 이런 느낌을 갖고 매일 10시간, 12시간씩, 14시간씩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 해도 다른 거죠. 기쁜 거죠.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여도 여러분이 어떤 리듬을 정해서 하루든 일주일이든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휴가를 가서 일을 완전히 잊고 지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로 미라클 모닝을 즐기는 거지. 미라클 모닝에 진짜 미친 사람은 이런 거죠. 미라클 모닝에 열정과 흥분을 느끼며 보통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진심으로 즐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미라클 모닝을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이 앞에 한번 볼까요? 미라클 모닝을 못하는 사람은 자, 이제 그 행동이나 이제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처럼 누구에 의지하고 미라클 모닝을 하는데 미라클 모닝에 뭐 부방장이나 뭐 방장이나 이런 어떤 임원분들에게 의지하고 이런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라클 모닝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그러니까 그러네요. 한번 뭐 읽어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머릿속에서 해보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주도적이냐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일중독증에 설명한 거하고 A타입하고 결과적으로 두 개를 딱 구분을 해보면 자기주도적이냐 이거죠. 누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상사, 뭐 누구, 어떤 사람이 해야 하고 그 사람이 인정해줘야 그러니까 인정을 해줘야 미라클 모닝을 뭘 인정을 해줘야 내가 미라클 모닝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거.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미라클 모닝을 하는 거지만 진짜 미라클 모닝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글쓰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글쓰기 방 같은 경우 글쓰기 방에서 뭐 이렇게 줌을 켜놓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자칫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해서 기뻐야 돼요. 만약에 제가 지금 미라클 모닝 미모 국대 우리 미라클 모닝 방이 자 모닝 아침에 일어나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들을 하고 그거를 마치 같이 그렇게 어울려서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인식을 줬다면 전 이 방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미라클 모닝 방을 자세히 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일어나는 것은 같이 돕습니다. 타인 조절법처럼 일어나게끔 서로 당신의 미라클 모닝을 응원해 주는 방이에요. 그죠? 그렇게 미라클 모닝 방에서 응원을 해주고 일어나서 각자 중요한 건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패턴, 자기 습관의 루틴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아지는 자기 개발, 공부를 한다거나 저처럼 콘텐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거나 각자 자신의 일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게 옳은 거예요. 저는 목표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옳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어요. 못 따라오면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걸 가지 말고 그런 분도 있고 그런 거에 목표를 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자기 주도적인 걸 하세요. 하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운동을 하는 것도 책을 쓰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다 각각의 자기 주도적인 일이에요. 아까 같이 누군가에 의해서 무언가 확인받고 같이 하는 것. 그러니까 A타입이 돼버리는 거죠. 글을 쓰는데 줌 반대편에서 글을 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위안을 받고 그것 때문에 끌려간다? 그건 잘못된 거죠. 타인 조절법이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책에도 나옵니다. 자기조절법뿐만 아니라 앞에 타인 조절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타인 조절법이라는 건 구속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 조절법이라는 건 자기 주도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타인 조절법이라는 건 자기 주도적인 걸 포기하고 무언가에 의지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이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세상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란 말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이, 세상은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프고 아프고 불행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불행해요. 세상은 똑같은데요. 세상은 불행해지고 세상은 행복해진다고. 그게 자기주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 행복한 걸 굉장히 자꾸 느껴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겪어보면 그 행복함을 통해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마음이 기뻐야 나눠주는 그 마음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좋은 기운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프고 아픈데 자꾸 주면 그걸 받는 분도 아파진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고, 왜 자기주도가 중요한지, 여러분이 자기개발이 왜 중요한지, 자기개발을 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게 왜 중요한지 반드시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지금 글쓰기 오픈방에선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줌 켜놓고, 이거는 하셔도 저는 제가 그분들이 하신다는데 저는 말리지는 않겠지만 고민을 해보셔라. 글 쓰는 과정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글을 쓰는 건 시간에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추후에 이 얘기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고, 저는 또 글 쓰러 갑니다. 감사합니다.